이어서 재판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계신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계시고요. 검사님 4분 계시고 변호사님 3분 계시고요. 증인 계시고 증인 아까 하던 거 이어서 계속 재판을 할 텐데요. 아까 선서하신 효력 그대로 유지되고 증언거 무건 있고 거짓말하면 유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행하시죠. 심재돈 검사입니다. 심재돈 변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된 신문 사항에 대해서 신문 사항을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29일 저녁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일정을 가진 사실이 있으시죠? 네. 이양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대통령 관저에 방문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까? 네. 당선된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안철수, 조배숙, 조정훈, 김희정 의원도 참석을 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기존에 대통령하고 왕래가 없거나 적은 의원들이 그날 초청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그런 의원님들이 맞으시죠? 다 처음 가보는 초청받은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처음 가시던 분들이었습니까? 의원님들이? 예. 피고인은 당일 저녁 여의도에서 정치부 기자들과 만찬 일정이 있어서 1시간 정도 늦게 대통령 관저 만찬에 참석하였는데 증인도 이런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좀 늦게 1시간 정도 만찬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중간에 우리 주경 원내대표께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만찬에서 대통령이 계엄이나 비상 조치 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증인이 기억하시기에 대통령이 피고인과 단둘이 은밀히 무슨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둘이 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날 귀가할 때 피고인과 증인이 같이 나왔습니까? 관저에서. 같이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다 같이 이렇게 나오셨겠죠? 그죠? 같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리라는 것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예상 못했다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증인은 민주당이 2024년 8월경부터 계엄 의혹을 제기할 때 전혀 현실성이 없는 괴담 내지 선동이라고 생각하셨던 게 맞습니까? 네.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0경 계엄 선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23시경에 집에서 국회로 출발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근데 도착은 00시 05분 지나서 도착하신 거잖아요. 그죠? 당사로 변경된 게 00시 05분이니까.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시간 기억 안 나요. 일의 순서는 맞습니다. 당사로 변경됐기 때문에 당사로 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사로 변경한 게 00시 05분이니까 그 이후에 당사에 도착하신 거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집에서 출발하신 시간도 23시 30분 전후겠네요. 23시경이 아니고 아까 30여 분 정도 걸린다고 안 하셨습니까? 댁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죠.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46경에 원내 행정국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하여 22시 59분경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는데 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 증인은 메시지를 아까 못 보셨다고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소집, 첫 번째 공지를 증인은 당시 알고 계셨습니까?
뭐 집에 차를 이동 중에 네. 국회로 간다고 국회 소집 장소가 국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가는 도중에 그게 변경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국회에서 그 마지막 당사로 변경된 거 그것만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우리 보좌진들이 그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니, 그 그런 줄 알고 순서가 있죠.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제가 알기로 세 번 바뀐 거거든요. 국회에서 하여튼 당사로. 네. 어. 그것만 알고 계시다. 예. 그게 뭐 두 분, 세 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고 정확하게. 네. 하여튼 처음에는 제가 국회로 알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최종적으로는 당사였다는 게 그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뭐 제시는 안 하고 여쭙겠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을 보면 김용태, 주진우, 서지영, 김소희, 정현욱 의원 등이 긴급 의총 내지 비상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었거든요. 텔레방에서 증인도 당시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 판단하셨다는 거죠. 전 텔레그램은 보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텔레그램은 안 보셨는데 증인도 이 상황이 의원총회를 그렇죠. 소집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라고 판단하고 계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 특검은 당시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증인은 왜 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당연히 의원들의 총의를 네. 서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네. 의원총회는 정당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필수적 설치 기구이자 국민의힘 당원 53조가 정한 원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소속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역할을 하죠.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돼 네네. 있을 겁니다. 예. 그 헌법 제8조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53조 55조 제2항에 의하면 주요 원내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원 제57조에 의하면 제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 소집은 원내대표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하죠. 네. 결론적으로 원내대표가 정당법 및 당원에 따라서 주요 현안 발생 시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당연하고 통상적인 책무인 거죠. 네. 통상 국회의 본회의 표결이 있는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개의 20, 30분 전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 또는 246호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왔다는데 그것이 관례라는데 맞습니까? 네, 통상적이죠. 이 사건 비상계엄 역시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원내 주요 현안이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당론을 정하는 것이 필요했지요. 네. 증인의 특검 진술에 의하면 당사의 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12항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각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표결 등 의정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죠. 네. 원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첫 번째 의원총회가 정한 당론, 두 번째 당대표 개인의 뜻, 세 번째 원내대표 개인의 뜻,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세 가지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뭐 1번이겠죠. 의원총회에서 정한 당론이 최우선이다.
세 가지 중에서 그죠? 총회 당론으로 정해지면 그게 네. 우선이죠. 네. 당시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개헌이 위헌이고 해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 왜 위헌인지 위법인지 그런 사유 등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었죠. 당시에는. 하여튼 그때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를 당대표나 원내대표 개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원내대표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표결에 관하여 지시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죠. 네. 또한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표결을 하는 수직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죠. 네. 증인은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원내 지도부가 정리된 입장을 설명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다라고 진술하신 바가 있는데,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입장을 정해서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고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견으로 당론을 정하는 거죠. 네. 증인은 당시 당사에 있던 의원들 중 계엄에 찬성하는 의원은 없었고 대부분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의원들이 의원총회 내지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표결은 가급적 당론을 존중하되 당론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국회의원이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참석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표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로 당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가서 계엄해제 요구안에 표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명이었는데 증인도 알고 계시죠. 네. 증인은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담화문을 보고 대통령이 말하지 못한 무엇이 있는지 계속 의문을 가졌다라고 진술하신 바가 네.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의 어떤 그 심각한 동향 같은 게 반영될 수도 있지 않았겠냐. 네. 그거 더 이상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14번은 공지는 못 받으셨다니까. 이 사후적으로 보면요, 그날 이제 국회 출입에 관련한 상황을 사후적으로 보면 22시 48분경부터 23시 06분까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상황이었고 국회 외곽에 많은 군중이 밀집하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장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했기 때문에 국회 대신 당사에 모이자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2시 44경 국회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가 23시 03분경에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는데 증인도 이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직후 23시 04경에는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던 서범수 의원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국회는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 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고 서범수 전 사무총장이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죠. 그런 주장을 들어보신 적은 없지요? 예. 최고위원회 참석자 대부분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경찰 통제로 인해서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바꾸는 상황에서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바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뭐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23시 33경 다시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은 받으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랬다가 그 후에 그 당사로 다시 바뀌었다고 해서 당사로 가셨다는 것이죠. 네. 이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뀔 당시 당사에 있던 피고인과 한동훈 전 대표 및 19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이동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 내에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셨죠?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 외에 또 여러 명 국회의원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몇 명 같이 있다는 것도 예.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이고 걸어서 30초면 본회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소죠. 네.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하는 경우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냥 아까 검사님께서 같은 취재 단체 텔레그램 방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냥 묻겠습니다. 그런데 23시 47분 경부터 국회 외곽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텔레그램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송원석, 강대식, 이양수, 박수민, 서지영, 김소희 등의 의원들이 그런 메시지를 올렸고요.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출입이 안 되어 당사로 간다라고 통보하기도 했고요. 그 의원들은 상당히 좀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은 봉변을 당했다. 국회 외곽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는 상황을 알리기도 했고, 일부 국회의원은 담도 못 넣는다라는 상황을 알렸고, 일부 국회의원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국회 출입이 안 된다는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당시 증인도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여튼 물리적으로 좀 진입이 어려워서 총체적으로 결국 당사로 정했다.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24번) 생략하겠습니다. 25항은 아까 답변 나왔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하신 바가 있습니다. 경찰이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이 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인지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특검에서 경찰이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신 것과 조금 전에 여당이기 때문에 의원총회 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이 둘 다 여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찰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정부 쪽과 협의해서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조치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좀 상식선에서 좀 생각은 같고요. 네. 처음에 당사로 모이라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물리적으로 국회 출입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 모인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은 어쨌든 원내대표께서 오셔서 어떤 상황 설명과 어떤 상황 정리 이후에
어떤 전개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통제라든가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특검에서 경찰이 국회 봉쇄를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신 건 어떤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증인의 방금 하신 말씀처럼 네. 우리가 또 집권 여당이었고 네. 충분히 상황이 정리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들어가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28항) 생략하겠습니다. 29항도 아까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당사에 도착한 이후 TV를 통해서 포구령을 보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은 당시 비상계엄 포구령이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아직 상황을 네. 뭔가 또 있나라고 네.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증인이 포구령에 대해서 이게 이래서 위헌 위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처음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그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은 이후에. 이유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그 법적인 것을 떠나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32항은 답변이 나온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담화문, 포구령 등 외부적으로 알려진 상황은 알고 계셨지만 대통령이 어떠한 계획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셨죠. 네.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셨죠. 네. 증인이 확인차 다시 여쭤봅니다. 그 당시 계엄 표결 이전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것이다.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셨나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네.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럼 그 당시에 계엄이 위헌 위법이다라거나 내란이다라고 판단해 보신 적도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 법적인 그런 판단을 그렇죠. 네. 해보신 적이 있나요?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정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 판단 전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이연이다 위법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예. 그 증인의 특검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계엄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연락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었다고 진술하셨는데 증인도 한덕수 국무총리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의 연락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여쭤볼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었고요. 더 원내 지도부가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예, 그게 기대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본인이 거죠. 스스로 그렇게 알아볼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못했다. 네, 네. 그런 취지십니까? 네, 네. (36) 다항부터 묻겠습니다. 그 증인도 사후적으로요. 계엄 해제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결국 뭐 언론을 통해서 네. 나온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떠한 이유로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좀 특별한 반대 사유에 대해서는
저 이해하지 기억도 못 못하고 하고 있고. 있습니까? 네, 네. 증인이 당시에 원내대표로부터 국무총리 랑 묻기 전에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요, 이 당시 그 국무회의 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그 장소에서 그 총리와 그 장관들이 대통령과 같이 모여서 있던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또는 그 몇몇 장관은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는 보도나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적인 이유, 아니면 뭐 그 대외 신연도, 그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국민들의 저항,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반대했다라는 얘기는 언론에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그런 이유로 반대했다라는 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언론이나 이걸 통해서. 네. 증인은 혹시 그 총리나 장관들, 아니면 그 대통령실 비서진들이 대통령한테 계엄이 위헌 위법이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취지로 계엄 반대 사유를 밝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2024년 12월, 그렇게랑 묻겠습니다. 증인이 그 원내대표로부터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 내각과 비서진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말을 증인이 들었다면요, 전달받았다면, 이런 내용만으로 계엄이 위헌 위법이다, 바로 판단이 드셨을까요? 글쎄, 그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저는 뭐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에 법적인 어떤 식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내란이다 라는 건 더 상상이 안 되셨겠네요. 그렇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저는 것은. 내란이다, 뭐 계엄이다 떠나서 이런 상황이 방금 특별한 상황, 준정시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했다는 그 자체는 저는 이연이다 이래 봅니다. 크게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속으로 지금은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이게 시점이 중요해서 줍는 거, 자꾸 제가 시점 말씀드리고, 그 당시 뭐 계엄 해제 의결 전에, 예. 계엄 해제 의결 하기 전에 증인이 지금까지 진술은 그 당시에는 위헌 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 보지 않았다. 네. 여러 뭐가 있겠지라든지 이런저런 걱정은 하셨는데 그게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판단은 해보지 않았다. 모든 건 유보해놓은 상태였고 네. 원내 지도부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듣고 뭐가 특별한 게 더 있나라고 그 판단을 유보해놓은 거죠. 피고인이 2024년 12월 4일 02시 30분경 국회에서 당사로 이동한 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내각과 대통령실에 연락하여 들은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렸다는데, 증인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의원총회에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이제 새벽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되고 나서 이후에 2시간 반 정도 뒤죠. 그때 제 뒤에, 기억으로는 네. 그때 원내 대표와 우원식 의장 간에 네, 그런 약간 의견에 네, 시간에 네, 약속이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아서 네. 표결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 줄거리 정도는 내가 기억해도 나머지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37항은 답변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항도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직후
그 피고인이 계엄 선포 직후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통제, 물리적 혼란 등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결국 의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시종일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원들이 총의를 모으려고 그 피고인은 노력했습니다. 증인은 당시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아니요. 설명을 의원- 들은 것 같고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유든 뭐 어떤 형태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 의원총회를 그 성사되지 못한 사유가 음. 경찰의 출입 통제라는 물리적 사유 때문에 그 의원총회가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그 개최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못 해보셨습니까? 일단 국회 못 들어갔으니까요. 네. 물리적인 상황이 우리 국회에 직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죠. 네. 가항은 아까 답변 드렸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당시 당사에 있던 의원들 중에 계엄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내용 외에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를 언급하며 계엄이 내란임으로 해제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힌 의원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는 그런 어떤 논의나 대화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네. 40판은 조금 표현을 40판은 그대로 묻겠습니다. 국회법 제76조 제5항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치를 통지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때는 그런 상황도 잘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 증인은 그 특검 진술에서 원내대표가 알려주지 않으면 소속 의원이 본회의 개의시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셨는데 그 국회의장이 그 의원들한테 그 본회의 개의 예정임을 그 통지하는 의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원내대표가 안 알려준다고 해서 모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의원들별로 아마 그걸 아는 네. 그 관행적 방법이 보좌진을 통해서 그냥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안 쓰거든요. 네네. 통지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할 수가 없고 보좌진들이 확인해서 전달해 줄 뿐이죠. 이때 이날 음. 의장이 실제로 그 국회 본회의 소집을 통지했거든요. 네, 증인도 그 통지 받으셨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휴대폰을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그 본인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예. 그 보좌진들이 주로 확인하고 네, 보고해줘서 예. 그 알게 되는 게 대부분의 상황이다 그런 네, 말씀이신 늘 거죠? 카톡으로 정리해서 이래 보좌진들이 네. 알려주니까요, 네. 상황을. 그것만 보지, 네. 뭐 일반 메시지라든지 텔레그램 안 봅니다. 거의 안 보는 편이죠. 그 국회 사무처는 00시 42분경 본회의 개의 예정 안내 제14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라는 것을 보좌진으로부터 보고받지는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미 당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 네. 그 내용을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주거나 네. 공지할 거라는 그런 그 베이스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뭐 확인하고 자식 할 것도 아니, 없죠. 증인이 그 뭐 물어보시는 기억은 날 없습니다. 기억은 없습니다. 보좌진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뭐 제가 회의가- 봐야 확인하는 거죠. 제가 보지 않으면은 확인 안 되는 거죠. 그 무렵 TV 방송에서도 오전 1시에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도 당시 아마 본회의장이 예, 그 TV로 네. 생중계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고 아마 그 장면이 아마 자막으로 네. 떴을 가능성이 저는
봤다면 그걸 통해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회의 예, 개의 예정을 예, 예, 예. 그걸 통해서 봤을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9분경 피고인에게 오전 1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가 00시 38분경 다시 피고인에게 오전 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개의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경찰 통제를 풀어달라고 말하였지만 우원식 의장은 여당이 알아서 하라고 말한 뒤 오전 1시보다 더 빠른 00시 47분경에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우선 그 국회 본회의 일정은 여야 협의로 정하는 것이 관례죠. 맞습니까? 네. 협의된 그 개의 시간이 있더라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관례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을 통보하고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곧바로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은 국회 본회의 관례상 매우 특수한 상황이죠. 네. 특검은 당시 피고인이 소속 의원들에게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로 들어오라고 지시해서 본회의에 참여시켰어야 한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본회의 개의 시간이 불과 20분 뒤로 정해진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물리적 충돌과 부상을 감수하면서 그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요청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요. 네. 지도부의 그런 그 합의된 내용이나 또 어떤 물리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당사로 와서 의총을 통해서 다 저희들은 공지하고 공유할 걸로만 믿고 있었죠. 어떤 상황이 전개된지는 그 이후에 표결 이후에 제가 들은 거죠, 다. 43의 날을부터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그 계엄 선포 직후 그 시종일관 의원총회를 소집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항은 뭐 아까 답변이 됐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뭐 다른 사람 주장 말고요. 증인이 그 당시나 지금까지 그 피고인 때문에 피고인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해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고요. 네. 그렇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어떤 느낌이나 제가 그런 의심을 했다면은 제가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 예. 증인은 그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이른바 2차 계엄 가능성을 우려하신 바가 있었습니까? 우려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2시 30분경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 의원총회 후 03시 22분경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 의원, 원내대변인 조지현 의원이
그 대통령실의 신속한 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브리핑하는 것을 당시 보셨습니까? 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 그 피고인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당사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신속한 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기 때문에 원내 수석과 원내 대변이 그런 브리핑을 했던 것 아닙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뭐 추측은 충분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특검 측에서 이제 제주신문 하겠습니다. 전종택 검사입니다. 그 증인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포고령이 그 내용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죠? 포고령이 그 내용대로 실행될 것이라는 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정치활동 금지라든지 이제 거기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압수수색, 구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그게 포고령 내용대로 현실에서 실현이 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포고령 내용이 실현될 수 없다고, 실행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신 거죠? 그건 저는 이제 아직 그 전체 그 자체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그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 전제하에서 그걸 유보해놓은 거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포고령 내용대로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뭐 그 정도 저는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 다음에 경찰의 국회 봉쇄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일단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렇죠. 전체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도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어쨌든 통제가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장소가 이제 당사로 됐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리 차원에서 질문드리면 그 당시에 생각하셨던 거는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법리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위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뭔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 보이는 것 외에 뭔가가 더 있나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그 초점이 있었을 뿐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 자체를 뭐 이연이다 이법이다 하여튼 그러기 전에 판단을 유보해놓은 부분들이고요. 유보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실체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경찰의 국회 봉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원내대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의장과의 그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풀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는 전국적으로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님께서도 하기 어렵고 원내대표께서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럼 결국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국회의장님과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협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따지면은 그렇게 검사님 좀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가지 중에 그건 가장 제 머릿속에 지엽적인 문제였고 지금 당장의 큰 상황들이 어떻게 배경이 뭐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경찰 봉쇄를 풀어야 될지에 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상상 굉장히 좀 약간 부차적인 문제였단 말씀이시죠? 부차적인 것. 예,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다음에 그 반대신문사항 27번에 이제 그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증인의 특검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질문을 하셨고 실제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 그러면 이 그 진술의 의미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고자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고 그 또 배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제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유보해 놓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신문사항
중에 이제 40번 이제 질문 드리면 이제 질문 사항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증인은 특검 진술에서 원내대표가 알려주지 않으면 소속 의원이 본회의 개의실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실을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는 것은 원내대표가 아닌 국회의장의 직무이므로 직무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의 진술을 제가 이제 정리하자면 아무리 본회의 개의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의원총회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 의원총회를 우선하는 그 통례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원내대표의 공지를 당연히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통상적인 그쵸? 상황에서 예. 원내 의원총회가 이루어지면 본회의 전에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게 통례적으로 그 기다려주는 게 관례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 1시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까지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의원님들께서는 원내대표가 지정해주는 의원총회 시각, 장소가 더 중요한 거죠. 큰 틀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은 그 본회의에 들어가는 과정에 부수 절차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증인께서의 그 인식 하에서는 통상적으로 뭐 이제 엄청난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의원총회를 거친 다음에 그 이후에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당사에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통상적인 것이고 또 지금 그런 상황,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아직 공유된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 당의 지도부의 그 이야기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죠. 예,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증인의 인식은 다른 의원들 또한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통상적인 지도부를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김승근 검사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그 국회 통제로 비상요청 장소가 이제 당사로 변경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12시 12월 4일 00시 03분에 당사로 의총 장소가 전국적으로 변경된 것은 경찰의 국회 통제로 그 어쩔 수 없이 비상요청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쨌든 뭐 잠깐 언급되기도 하였지만 집권 여당 의원님들이 국회 출입을 경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꾼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분노하거나 이게 말이 되느냐 빨리 풀어달라고 해라 그렇게 뭐 원내 지도부에다가 뭐 얘기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었습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은 일단 그런 상황들을 위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공유돼야 될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부에서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못하고 당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믿고 가는 거지 왜 국회가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항의 그런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내 우리가 결론을 지도부에서 내면은 예.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때는 뭐 담을 넘어 들어가든 뭐 몸싸움을 하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원내 대표인 피고인은 의원총회 주재자인데 당사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일단 당사로 공개가 됐을 때 당사에 모인 의원님들이 이거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할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는 뭐 원내대표 나올 수는 있다. 예. 상황에 어떤 대한 그게 정리되면 나와서 우리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럼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나와서 상황을 해줄 때까지 기다린 건가요? 기다린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이제 당사에서 TV로 계속 국회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으니까 그걸 보셨잖아요. 그럴 때 국회 통제로 의원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당은 당사로 옮겼는데 계속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다른 당 의원님들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 중계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이 우리도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요. 들어갈 우리가 걸 못 생각했다? 들어간다고 전제를 전혀 안 해본 거지. 예. 그럼 우리도 이제 어차피 의총을 예. 끝나고 들어갈 거니까 그런 어떤 믿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 피고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건가요? 그래야 같이 이제 어차피 행동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증인께서 그 특검에서 진술하실 때 당시에 당사에서 있는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 대체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저는 증인도 그렇고요. 예,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당사에 거의 과반이 넘는 의원님들이 해제에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당 대표는 이미 해제해야 된다고 표명하고 지금 일부 의원님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있었고, 그러면 지금 피고인을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국회에 들어가 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 없었습니까? 그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피고인과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다. 어차피 예. 우리 지도부에 그런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지, 이걸 뭐 어떤 형태로 투표를 못할 것이라든가 뭐 막을 의도가 있다라든가 이런 건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당대표는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고, 원내대표는 아무런 대외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럼 지도부의 어느 지도부의 그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원내 의총은 결국 의장이 원내대표고, 예. 또 당연히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뭔가 이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과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결국 가져와서 우리하고 논의하고 공감하고 같이 움직일 거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계엄 해제 의결시, 그러니까 12월 4일 01시 03분까지 당사에 계시면서 원내대표실에 있는 피고인한테 지금 무슨 상황이다, 어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국회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견을 좀 모아주면 뭐 같이 들어가자, 뭐 이런 어떤 상황 공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전제에 의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거번호 순번 1466번 진술조서 22쪽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그 반대신문상 27항에 관련해서도 나왔는데 거기 답변의 일부만 제시하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그 질문이, 진술인을 포함하여 국민의힘 당사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계엄군의 국회 침입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라는 질문에 증인께서 특별한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겠다는데 경찰이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데 경찰이 막는다면 힘으로라도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바가 있으시죠? 그럼 증인께서는 경찰이 국회 봉쇄를 하든 말든 계엄 해제를 하려면 힘으로 밀려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죠. 그런 결정이 되면. 거죠? 만약에 결정을 예. 우리가 지도부에서 했고 예. 들어가는데 경찰이 막으면 그때는 힘으로 밀고 들어가야죠. 그럼 그 결정은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사에 있는 의원님들은 대부분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예.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원내대표가 나오셔서 네. 그런 이 상황에 대한 그 의견 공감을 통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원내대표가 와야 결정이 되는 겁니까? 당사에? 의총이라는 게 결국에 원내대표가 와서 그 결론을 내는 게 관례죠. 그런데 피고인은 당사에서 의총을 열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지금 국회가 물리적으로 통제되어 있으니 임시 직결지로 당사에 모여 있으라고 한 취지로 공지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1시 반에 예. 그게 됐으면 그때 이제 와서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1시 반에 맞춰 들어가는 거죠. 의장하고 이미 그 합의가 돼 있잖아요. 1시 반에 포결하는 걸로. 그렇지만 이제 본회의 개시에 맞춰서 들어갔을 특수 것이다. 상황이 또 예. 의장대로 판단해서 긴급한 상황이라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원내대표는 그 합의를 했고 합의한 내용을 와서 우리하고 상의해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아마 그게 전제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당사에 계셨던 분들은 증인을 포함해서 피고인이 당사에 와서 뭐 의장과 합의된 내용도 알려주고 당연히 설명 정보도 설명해주고 당연히 계엄에 대한 설명. 얘기도 해서 의견을 모아서 다 같이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증인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실 게 김태경 말씀하셨을 검사. 때, 김태경 검사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 내지 배후에 그러니까 그 담화문에 담겨 있는 것 이외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유보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 판단이 유보된 영역에 대한 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피고인이었던 거 맞습니까? 우리보다는 정보력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을 기본적으로 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반드시 증인뿐만 아니라 예, 그 다 대부분의 그 의원총회에 자격이 있는 의원님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의원총회가 당사에서 열릴 거라는 기대 내지 이제 그 통상의 프로세스 때문에 이제 당사에서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 실제 피고인이 우원식 의장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통화한 1차 1시 반에 본회의를 하기로 하는 통화를 하고 그 직후에 피고인이 있던 방 바로 옆방 그 정책위 의장실에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도 나가지 못할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 됐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계엄군이 지금 국회 본관에 들어왔다라는 상황을 의원님들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배준영 의원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당사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식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체 정보를 전달받으신 게 없으시죠? 하여튼 그거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기억은 지금 잘 못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원내대표 들어오셔서 그 의장과의 관계 그러니까 의장과의 그런 대화가 원래 1시 반이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일방적으로 깼다. 이제 그 이야기를 주로 피고인께서 아마 복귀하셔서 변소를 하신 것 같은데 자기 옆방에 지금 창문 깨고 계엄군이 들어와서 내가 사실은 오려고 했는데도 못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그 제가 뭐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변호사님들 물어보시죠. 한 두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주인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경찰 통제 관련해서 남윤중 변호사입니다. 그 경찰 통제 관련해서 증인께서 당시에 국회 진입을 시도해 보신 적이 없으셨죠? 네. 국회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당사로 가셨던 거죠. 예. 당사에 있던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막혀서 진입에 실패해서 당사로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의원들이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시거나 들으신 바가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다른 의원님들 예. 그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예. 그 본회의 개의실을 통보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 규정상 국회의장이 시간을 결정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증인께서 하신 얘기는 통상 본회의 전에 교섭단체가 의원총회를 하니까 그리고 원내대표가 본회의 20-30분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하니까 그걸로 미루어서 본회의 시각을 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원내대표가 본회의 시각을 통지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통 본회의 20-30분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하니까 그 증인이나 다른 의원님들 중에 의원총회 시간을 보고 본회의 시간을 미루어서 알게 되는 분들은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뭐 1시에 2시에 본회의가 이루어져도 네. 그 전에 30분 전에 의총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관례적으로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달리 여쭤보면 1시 반에 의원총회를 한다는 거는 2시에 본회의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보통 아니죠. 그렇게 그때 네. 지금 그 말씀은 1시 반에 네. 하자만 그 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와서 충분히 원내대표께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네.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본회의 시간 자체를 원내대표가 통제한다기보다는 그럴 의무가 있다기보다는 의원총회 시간을 통제하는 거고 만약에 그 의원총회가 조금 길어지는 경우에는 의원총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가 좀 기다려주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끝나고 본회의를 가는 걸 생각하는 거지 본회의 시간 자체를 원내대표가 보통 알려주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의원총회에 주로 시간을 얘기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의장이 바로 뭐 의원들한테 보내주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게 공지가 되면은
뭐 원내 행정국을 통해서든 뭐 보좌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죠. 네. 그 아까 당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같이 국회로 들어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없냐는 질문에 그런 의원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분들은 이미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당사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뭐 지도부가 와서 그런 상황을 공유하고 그 믿음 속에서 당연히 갈 거라는 그게 대전제가 돼 있었던 겁니다. 예. 다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바꾼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나 지도부에 화를 내는 의원이 없었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의원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거는 그 단체방 텔레그램 단체방을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 20여 명의 의원들은 본인들이 먼저 당사로 가겠다고 통보를 한 입장이었거든요. 원내대표가 당사로 가라고 하기도 전에 본인들이 먼저 당사로 가겠다고 통보한 의원들도 많았는데 본인들이 가놓고 화를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도부에 화를 내는 의원은 없었고 대부분 본인들이 갔거나 아니면 경찰 통제 때문에 원내대표가 부득이 장소를 바꿨다고 양해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정한 대로 좀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네, 그냥 국회에서 당사로 네, 장소가 바뀌었다는 걸 보고 당사로 갔을 뿐입니다. 네. 그 증인께서 도착하신 시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당사에 도착하신 시간이 그 시간으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실 테고 당사에 도착해서 TV를 보셨을 텐데 그 당사에 들어오면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 TV 화면에 어떤 장면을 보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 장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들어오셨을 때 그 본회의장 화면이 있고 본회의장에 우원식 의장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 화면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장면도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 입장한 게 12시 반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증인께서 당사에 도착해서 화면을 봤을 때 그게 나왔다면 그 화면이 나왔고 그렇다면 당사에 도착하신 시간이 12시 반 정도로 보이는데 12시 반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네. 12시 때 네.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모이는 화면이 나오다가 거의 곧바로 표결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의아해했죠. 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심재돈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에 계실 때 그 의원들 사이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던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증인이 그 당시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들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로 제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이었던 거죠. 거기에는 100% 저는 공유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네, 이상입니다.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가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방금 증인 관련해서 1466은 채택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더 하실 건 없으시죠? 그 증인 신청서하고 증거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증거 의견서는 기존에 부동의했던 한동훈의 서적이나 인터뷰 그거를 동의로 변경한다는 거고요. 증인 신청서는 저희 변호인이 현재로서 6명의 그 증인을 변호인 측 증인으로 예정하고 그분들 신청 취지를 신청 취지와 소요 시간 등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예. 본의 동의하시는 거죠? 예. 네. 이 의견서에 따라서 이게 증거 의견서에 따라서 본의 동의하신 건 다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청하신 거는 요거는 일단 예. 요 신청서까지 받고 요건 차후기일에 예. 예.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더 하실 거 없으시면 예. 오늘 재판은 마치고요. 예. 다음 재판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준비 절차고 5월 28일 오전 10시 그 오전 안에만 재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마치겠습니다.